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이후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비위 검사 탄핵 추진에 이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파장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민주당은 청문회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00만 국민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당 차원에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등록됐고 27일 김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동의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법사위 청원 심사소위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법사위에서 이른바 탄핵 명분사 기용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내에서도 탄핵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짜 보수 세력의 종말이 그려진다며 대통령실의 반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핵 청원동의 100만 돌파로 표출된 국민 분노를 읽지 못하고 계속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 의해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해 온 헌법 유린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 상황을 공유하며 총선 민심은 윤석열 심판, 즉 탄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도둑이 경찰 잡는 격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수사 지휘한 바 있어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송 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글을 올려 나를 탄핵하라며 헌법 재판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 위법, 방탄 탄핵임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계속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2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올리자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수사받는 정치인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을 때려잡겠다는 것이다.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는 비난의 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재정지원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생계지원을, 유럽은 자금지원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전국민 지원금은 미국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채 발행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고 유럽은 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은행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정책은 소비 증가로 경제회복에 기여했지만 유럽은 가계 지원 규모가 작아 경제회복이 더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은 보수정당이었으며 윤 대통령 역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선별적 지원을 고집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비난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아닙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한 월요일 공휴일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연휴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발생하는 휴일 편차와 예측 불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총 15일이며 새해 첫날과 현충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체 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매년 주말 포함 3일 연휴가 발생합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1971년, 일본은 2000년부터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공휴일 11일 중 6일, 일본은 16일 중 4일, 호주는 12일 중 7일이 월요일 공휴일입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재충전할 기회를 보장받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급여 지급 주기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월 2회 또는 2주 1회 급여 지급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식품 업체인 졸리비 푸즈가 2일 한국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 커피의 지분 70%를 2억 3,8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졸리비 푸즈는 필리핀 증시에 상장된 대형 식품 기업으로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2,524억 필리핀 페소입니다. 이 회사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졸리비 등 다양한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컴포즈 커피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 이디야 커피, 메가커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90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626개의 신규 점포를 개점하여 커피 브랜드 중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컴포즈 커피의 가맹점 수는 2,612개에 이릅니다. 이번 인수는 졸리비 푸즈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컴포즈 커피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엔화 지폐가 20년 만에 새롭게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1만엔권 주인공이 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제 침탈을 주도한 시부사와 H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1조 6천억 엔의 새 지폐를 발행하며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지폐는 금융기관에 전달되었으며 기존 지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위조 방지 기술도 도입되었습니다. 새 지폐 발행으로 약 1조 6,300억 엔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며 장롱 예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캐시리스화가 진행되면서 이번 새 지폐 발행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1회 평균 지출하는 금액이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3년 전 조사보다 약 23% 증가한 수치로 편의점이 오프라인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4대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6개월 이내 편의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1,6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1회 평균 지출한 금액은 1만 710원으로 3년 전 8,734원보다 22.6%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이용 빈도는 주 1회 이상 방문이 76.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주 사는 상품은 음료, 간편식 식사류, 과자, 아이스크림, 베이커리류 등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택배, 자동현금 입출금기, 교통카드 충전 등 생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62.1%로 3년 전보다 2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편의점 이용 중 불만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8.8%로 나타났습니다. 불만 이유로는 원하는 상품의 재고 부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원 불친절, 결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업체별 종합 만족도는 GS25가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CU 3.79점, 이마트24 3.75점, 세븐일레븐 3.61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5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를 기록하는 등 21도에서 26도 사이가 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되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